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1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오늘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오는 11일 CPI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사람들이 약간 경계 심리가 커지다 보니까 이 장은 혼조세로 마감되게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12월 이 C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대비로 봤을 때 전월 대비 0.2%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3.2%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전월 0.1% 상승과 3.1% 상승에 비해서 오름폭이 생각했던 것보다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음식료의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요,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에 전월보다 완화되거나 유지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 이번 12월 달 CPI만 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최근에 가격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음식료가요,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냐? 원자재 가격도 빠지는 게 빠지는 건데, 네,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가 미국 내에서도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과자의 판매가 팍 줄었대요. 이게 지금 주가에까지 식품 업체들에 싹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는 줄어드니까 이 음식료의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12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예상치보다 아쉬웠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는 점점 기대감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3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좀 낮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현재는 이제 65%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설령 3월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움직임이 지금 이후에 차근차근 보여지게 된다면 결국 올해 못해도 한 3번에서 4번에서 많으면 6번까지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준 위원들 지금 당장은 조금 경계 심리 클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에 여러분들 집중을 하시면서 조금만 여유롭게 한 달 생각했던 거 그냥 두 달, 세 달 정도만 이렇게 늘려갖고 보시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버틸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70불까지 빠졌던 게 72.24로 2.08% 반등하였고요. 자, 그리고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미국 달러와 혼조, 연준 어차피 올해 수차례 금리 인하 진행이 될 것이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이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많이 진행이 되면 좋긴 하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지금 미국이 굉장히 강한 이유가 뭐냐면요. 물가는 잡히는데 경기도 버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6번의 금리 인하가 만약에 올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도 버틴다가 아니라 경기 침체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한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급진적으로 진행을 해버리게 된다면 이게 오히려 악재로 떠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좀 심한 것도 안 좋다. 그냥 적당히 금리 인하면서 미국 경기 버티는 모습 보여주는 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올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1.5%는 이게 악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라는 걸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이렇게까지 금리 인하를 했던 과거의 예시가요. 경기 침체 말고는 없었습니다. 예시가 됐죠?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유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투자 단독점법 투자 가능성 다시
반독점법 조사 가능성 시사한다라고 내용 발표했는데, 자, 그만큼 현재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쪽 관련된 사업이 이 해외를 위협할 정도로 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AI 크니까 로봇과 산다. AI 집사가 거실로 AI와 로봇도 같이 한번 커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성능의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꾸준하게 돌아가기 위해선 많은 양의 반도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적자폭 줄인 반도체, 삼성, 올 반등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자, 해서 뭐 올해 흑자가 10조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요거는 꾸준하게 반도체 투부장이랑 같이 엮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애플 야심작 2월 2일에 MR 헤드셋 출시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부품용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꾸준하게 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산업용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도 있다 보니까 새로운 시장 관련되어 있는 테마가 떠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것도 기대를 해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의선 수소 후대를 위한 것이다. 지멘스부터 찾았다. 얘기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원전이랑 같이 엮여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원전이 커지면 수소는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좀 조용하더라도 앞으로는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4 이동통신 지금 도전했던 세 개사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25일에 주파수 경매를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다? 당연히 초기 투자가 크게 집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5G 장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즘에 6G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자, 이쪽 관련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장비 업체들 매출 늘어나는 순간이 순식간에 올 수도 있겠구나. 요거 참고를 하면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랑스럽다. 바이든도 반한 이 회사 4조 원 잭팟이 터졌다라고 하는데 태양광이에요. 작년 3분기부터 태양광 그 업체들이 장비 주문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 효과가 벌써부터 보여지고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도 이 태양광 업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 꾸준하게 살펴보시면 좋고, 중국을 견제하면서 한국이 여기에 수혜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 OCI 쪽에서 굉장히 많은 리포트를 내면서 이 선입견을 버리자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게 되었거든요. OCI까지도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 같은 경우에도 큐셀이 미국 쪽의 기업이다 보니까 많은 주문의 상승으로 솔루션의 이 상승까지 연결시켜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쭉 살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나오는 내용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다시.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여기에 영향받아서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네,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본다면 단순 시장의 문제고 개별적인 이 내용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큰 걱정은 없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보는 게 맞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냐. 이 미국 쪽에서 영상 초반에 시장 정리에서도 말씀드려 왔지만 곧 있으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저번 달보다 조금 올라갈 것 같네. 그러면 인플레가 쉽게 안 잡히겠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의 시점이 지금 당장은 3월 얘기 나오다가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이에 대한 경계 심리 때문에 오늘 좀 조정의 모습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3월달 여기서 뒤로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암만 못해도 올해 4번 이상은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일정만 조금 뒤로 늦춰졌을 뿐이지 문제될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냥 단기적인 시장 흐름 때문에 조정이 나왔구나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좋았을 때에도 왜 못 올라갔나, 요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자면은, 이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제 뉴스케일 파워 여기에서 공매도 공격을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게 원전 투심에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는 상승에 약간 제약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공매도들이 그렇게까지 좀 강하게 뉴스케일 파워를 때렸냐, 요걸 좀 보도록 하자면, 이제 다른 것보다도 원래 예고되었던 이 SMR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설계 비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용을 좀 따져보게 되었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비싼 거야. 그래가지고 이 주정부가 주도하는 이 사업이 중단됐고요. 이것 때문에 인원 감축까지 이뤄지는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뉴스케일 파워가 공격을 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공격이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공격이 멈추고 환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저 사업은 이 중단이 된 건 맞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냥 주정부가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 SMR 밀어준다라고 하면서 12조 원 규모의 미국 정부 지원안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 들려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다양한 이 발전 회사와 SMR 24기 구매 건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만 좀 일정이 뒤로 늦춰질 뿐이지 결국엔 주문이 엄청나게 쌓여가게 될 것이다라는 게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 3, 4월, 5, 6월 이렇게 지나게 되면 이 부분들 부각이 될 거고, 그 순간 바로 지금의 이 악재는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뀐다라고 하더라도요. 트럼프 다른 건 몰라도 원전 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스탠스나 이런 건 없었거든요. 친환경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도 그러면 원전 쪽 사업은 꾸준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소형 원전 시장 뭐 3천억 달러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와 가성비 낮고 환경 문제 여전하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후철이나 안정성 생각을 했을 때 요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SMR 선호할 수 있을 것이고요. 돈 조금 모자라다 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원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자,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이 2차 어떻게 보면 대전환기의 시작점에 있는데 조금 느려졌을 뿐이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수급과 차트 한번 보도록 하자면, 자, 만약에 정말로 안 좋았다면 오늘 수급도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었었겠죠. 한데 어떤 게 보여주고 있나요? 외국인. 제가 그렇게 강조하던 이들 매도해봤자 매수했던 과 비교했을 때는 하루치도 안 나오는 물량이 매도로 연결된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계속 매도 나왔던 데에서 추가로 매도를 했든가, 아니면 매집을 많이 했던 곳에서 매도가 최근에 좀 나오긴 했지만 하루 매집한 물량과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많은 양이 아직도 안 나왔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바보도 아니고 여기서 계속 사모았다는 건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는 거잖아요. 여전히 물량 많이 쥐고 있고. 그러면 어느 순간 이들 때문에라도 가격 방어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추가 매집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빠르게 반등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러분들 홀딩하면서 편하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항상 요즘에 말씀드렸던 게 무엇이다? 넉넉하게 지지라인은 61선 보도록 하자. 이탈 없으면 저는 홀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올라갔을 때 어디를 뚫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흐름 만들어지면 121선이
아, 핵심으로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241선 여기가 좀 힘이 약해질 수도 있나 싶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비슷한 패턴을 봤을 때 이 핵심 저항 라인 하나를 뚫잖아요. 그럼 탄력적으로 이렇게 눌리는 거 없이 순식간에 그 다음 컷 뚫고 올라가는 경우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곤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만약에 이게 정말이라면 241선이 문제가 아니라 121선 돌파했을 때 481선까지 빠르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니까 241선, 481선 여기 두 가지가 저항의 역할인데 하나라도 뚫으면 다음 거 순식간에 쉽게 갈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481선 돌파하고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된다? 과거에 꾸준하게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 돌파했을 땐 단기 변동으로 조금 더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탈하면 하락, 이탈 안 하고 자리 잡고 횡보하면 한 번 더 올라가는 이러한 그림들을 여러분들 기대를 하시면서 2만 원 아래까지 매물대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꼭 봐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일단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내용들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외국인 수급이랑 연결했을 때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이게 갑자기 뒤바뀌는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문제없이 홀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얘기했으니까 수급 보는 거 1순위로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지라인 61선, 네 번째 121선이 핵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여기서 눌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121선 돌파했을 때 241선 수월하게 돌파하는 거 기대해 보도록 하자.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수월하게 돌파까지 성공한다면 어떻게 된다? 481선 바로 쭉 치고 가는 거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 위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우리는 2만원 아래까지 끌고 가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며 이렇게 에너빌리티에 대한 오늘의 핵심 정리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눌리는 게 없잖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의 악재가 있지 않다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힘든 시장 잘 버텼다라고 말씀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멤버십 수익률 한 번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영상에서 만들어진 이 멤버십 수익률 모든 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기록하고 있는 내역들이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너무 예전 거 다 보는 건 좀 그러니까 최근 것만 인상적인 거 하나 이렇게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면은 자, 정확하게 12월 8일 스튜디오 미르 24,650원에 제가 당시 정리했을 때만 하더라도 32,500원 31%였는데 현재 이게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냐면 자, 35,000원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12월 8일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야, 이거 잘 봤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을 보시면요. 날짜, 그리고 종목들,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가격대, 그리고 제가 정리한 가격대, 이런 것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수익률 보면은, 야,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만족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 주정남 채널 구독해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굳이 이런 멤버십이 아니더라도 수급과 차트 위주로 좋은 종목 그리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를 해드렸다는 걸.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엄선한 종목 그리고 개인적으로 굳이 영상으로는 찍을 필요 없는데 이건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는 종목들 이제 꾸준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잖아요. 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같이 공부하면서 수익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며 이 내용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